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부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집안 대대로 부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있을 테고요. 자수성가형 부자인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얼마 전 대중에겐 조금 생소한 인물이 주식 부자 판도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단 하루뿐이었지만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주식 부자 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조정호 회장은 어떤 사람인지, 메리츠 금융은 또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벨 김영은 기자, 최필우 기자입니다. 조정호 회장이 주목받는 건 대한민국 부자의 상징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때는 물론이고 이재용 회장도 좀처럼 2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21년 코로나로 플랫폼 기업 열풍이 불면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잠시였을 뿐 최근 4년 동안 이재용 회장이 최고 주식 부자 타이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었죠.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울산, 생명, SDS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 삼성전자 지분 가치가 가장 큽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보통주 주가가 54,300원을 기록해 지분 가치가 5조 2,896억 원이 됐어요. 다른 종목까지 합치면 총 12조 931억 원입니다. 같은 날 메리츠 금융지주 한 종목을 가진 조 회장의 지분 가치는 12조 5,139억 원이었습니다. 주가가 12만 7,200원까지 오르면서 이재용 회장을 따라잡은 거죠. 조정호 회장은 대한항공으로 알려진 옛 한진그룹 오너 일가입니다. 우선 한진그룹과 삼성의 체급 차이도 상당하고요. 옛 한진그룹 안에서도 조 회장은 승계 후순위였습니다. 아버지인 조중훈 초대 회장은 첫째 조양호에게 대한항공을, 둘째 조남호에게 한진중공업을, 셋째 조수호에게 한진해운을 물려줬고요. 넷째인 조정호 회장에게는 존재감이 가장 없는 한진투자증권을 맡겼습니다. 말 그대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던 거죠. 조 회장도 한 인터뷰에서 형들이 물려받고 남는 곳을 자신이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조정호 회장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1958년생이고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에서 잠시 일한 적이 있는데 주로 본인이 물려받은 금융계열사에서 일했어요. 훗날 메리츠 증권이 되는 한진투자증권, 메리츠 화재가 되는 동양화재에서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메리츠 금융 주가가 비약적으로 오르게 된 계기는 2022년 11월 21일에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발표일만 해도 26,750원이었던 주가는 이튿날 상한가를 쳤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올라서 2년여가 지난 2025년 3월 12만 원대에 올랐습니다. 3월 6일엔 12만 7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이날 조정호 회장은 주식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주가가 조정되면서 3월 12일 기준 11만 9,700원이 됐고요. 조 회장은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은 지배구조 개편 전만 해도 메리츠 금융 지주, 증권, 화재 세 곳의 상장사를 두고 있었어요. 계열사끼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따로 주주총회를 열어야 되고 규제도 각각 적용돼서 효율적이지가 못했습니다. 또 메리츠 금융에 대한 투자도 세 곳으로 분산돼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어려웠죠. 이런 비효율을 없애겠다고 나서면서 주가 저평가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조 회장은 내부 논의 끝에 메리츠 금융지주만 상장사로 남기고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는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뒤 상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개편 직전이던 2022년 3분기 보고서를 보면요. 메리츠 금융이 화재 지분 59%, 증권 지분 51%를 소유하는 구조였는데요. 지금은 지분 100%를 모두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지분율은 72%에서 51%로 20%포인트 넘게 낮아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대주주가 지분율 하락을 감수하고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만든 사례로 평가하고 있어요. 또 조정호 회장이 투자자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당시 상장 트렌드와 반대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요. 쪼개기 상장이라고 하잖아요. 상장사가 알짜 기업을 물적 분할해 또 상장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기존 상장사 소액주주가 피해보는 일이 심심찮게 있었는데 조 회장은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갑작스럽기도 하고 파격적인 개편에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조 회장이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건데요. 메리츠금융은 조 회장의 지분과 경영권 승계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주주의 1주와 소액주주의 1주를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약속을 지킨다면 조 회장이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을 것이고 매각 후 현금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밸류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메리츠금융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선제적으로 주주환원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근 정부주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기 전보다 훨씬 앞서서 주주환원 강화에 나선 건데요. 주주환원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특히 주가 부양에 직접적 효과를 가진 자사주 매입 소각을 중점으로 주주 환원을 늘렸는데요. 메리츠금융은 2022년 1,500억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3,000억, 또 그 다음에 6,400억 원을 자사주로 매입한 뒤 소각했는데요. 기업이 주식의 일정 부분을 직접 매입한 뒤 소각하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고 1주당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주주 환원을 늘릴 수는 없겠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재원도 늘어나는 건데요. 조정호 회장은 본인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해 실적 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지분이 많다고 해서 경영권을 갖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한다고 믿은 건데요. 그래서 선택한 두 인물이 바로 최이문 부회장과 김용범 부회장입니다. 이미 메리츠에 들어오기 전부터 금융권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둘은 앞서 언급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각각 증권사와 보험사 대표를 맡아 계열사를 빠르게 성장시켜 나갔습니다. 2014년 1,259억 원이던 메리츠증권 순이익은 지난해 6,960억 원이 됐고요. 같은 기간 메리츠화재 순이익은 1,127억 원에서 1조 7,105억 원이 됐습니다. 두 경영인이 만들어낸 메리츠금융만의 경쟁력이 바로 프라이싱인데요. 회사의 손익분기점과 시장가를 비교해 이익이 나는 시장은 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입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정확한 프라이싱으로 시장에 접근해 메리츠금융은 독보적인 수익성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자기자본이익률 23.4%를 기록했어요. 10%대 ROE만 달성해도 잘한 걸로 평가받는 다른 금융지주보다 2배 넘게 높은 거죠. 누군가는 메리츠를 두고 참 얄밉게 비즈니스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메리츠에 이익이 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짜서 투자한다는 건데요. 과거 레고랜드 사태 때 롯데건설의 12%의 고금리로 9천억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 게 대표적인 사례죠. 지주사체제의 강점을 발휘해 증권, 화재, 캐피탈 등 각 계열사에서 빠르게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해요. 지난 7일 메리츠금융 주가가 하루 동안 6% 넘게 떨어졌는데요. 시장에서는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메리츠금융이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금융사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이후에도 주가는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고요. 계열사가 한 몸처럼 움직여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평가입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에 총 1조 2천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금융권 전체 익스포저 1조 4천억 원 중에 86%를 홀로 책임진 거예요. 금리도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8%대 대출을 내줬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죠. 다만 메리츠금융은 돈을 빌려주며 전국 홈플러스 매장의 절반인 60여 곳을 담보로 확보해 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메리츠금융이 담보를 회수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이슈든 조정호 회장의 주식부호 1위 탈환이든 메리츠가 한국 금융시장의 매기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메리츠의 성장과 진화를 계속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